만나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민아, 선생님 오랜만에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텔레비 직접 보는 기분, 그쵸? 저런 애들은 우영아, 얘네들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해명 지나서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저기 텔레비 직접 보는 기분 들죠? 그렇지. 단장이는 그런 기분 들죠? 아니야. 그렇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먹지 말고요. 시식금지니까 집에 가다 먹어. 그래. 내 마음에 드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그런 답변을 써주셔야 돼요. 답안 형식도 그렇고요. 자, 먼저 시간에 복소수를 했었는데, 복소수 좀 이따가 질문 더 할 기회도 있으니까 봅시다. 복소수. 자, 복소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반은 5, 베타반은 10,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플러스 i. 이놈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허허, 이거 대체 어떻게 되나? 자, 우선 복소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문제 써볼게요. 복소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요런 꼴로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런 꼴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 방법이 이거야. 이런 꼴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쉬워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이거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너희들 저희 그 수능 시험지 모의고사 보면 알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4점짜리 문제가 3점짜리보다 한 30%쯤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2배도 더 어려워요. 3점짜리, 4점짜리 하나 푸는 게 3점짜리 3개 푸는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건데, 복소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복소수 2개, G1 더하기 G2. 얘의 켤레 씌운 것은 G1 각각에다가 켤레 씌운 다음에 더한 거하고 똑같다. 더한 다음에 켤레 먼저 한 다음에 요렇게 덧셈 해주나.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와우. 네. 요 성질을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가 바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면서 이제 시험에는 나오면은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높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자,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거 복소의 성질을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자는 소리냐? 이거 갖다가 만약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파를 a 더하기 bi 꼴로 쓰고 bi 이렇게 쓰고요. 베타를 c 플러스 di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하라고는 안 했다잉? 할 수는 있다. 여러분 실험실에서 여기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 써봤죠? 알콜 램프로 비커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끓여 먹고 그 화학 실험하는 친구들은 이제 화학과 애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래요. 참 희한한 짓도 해요.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있지만 거기다 라면 끓여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통상적으로 있다고 그랬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요. 자, 요 놈의 값을 구하시오. 요 놈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볼게요. 알파 분의 5 더하기 베타 분의 10.
이거 켤레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알파 바가 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었던 경험이 있고 암기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감이 정말 안 들어와요. 자, 5 대신에 뭘 써라? 알파바를 쓰는 거야. 더하기 10 대신에 뭘 써요? 10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얘를 10으로 하자 이런 건 잘하는데 10이라는 숫자를 요걸로 보자 이런 건 잘 못해요. 왠지 사기당하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이거 베타바. 그래서 약분되고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를 더해라. 얘는 한 번 더 나갔어. 더한 다음에 미리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켤레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야? 여기 있어. 4 플러스 i의 켤레가 누구냐? 4 마이너스 i가 되죠. 선생님, 왠지 좀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이거 사기꾼 같은 풀이에요. 사기꾼 같은 풀이 맞아요 이거. 사기꾼 같은 풀이에요. 원래 알파바 어떻게 구해가지고 두 개 곱해가지고 5 나오고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특수한 문제예요. 풀이 과정 너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얘를 갖다가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오히려 바꿔볼 수 있는 10을 베타바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해요. 센스예요. 수학적인 센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눈치. 수민이 눈치 빨라? 눈치 빠른 애들이 이런 거 잘해요. 자, 성민이 너 친구들한테 많이 듣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런 애들은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챕니다. 자, 이 문제는 풀었던 경험 있고 암기해뒀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모를 때는 정말 어려워요. 풀 생각을 못 해요. 자, 이 문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근데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나오게 되면은 또 못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거든. 숫자를 이렇게 문자 두 개를 바꾸는 거. 이거 흔히 하던 일이 아니거든. 자, 왠지 사기 같은 그런 기술을 발휘했고요. 자, G하고 G바가,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G1 빼기 G2 각각 바를 붙였어요. 바 한 번에 하는 거나 얘나 똑같아요. 1 플러스 3i. 자, 따라서 G1 빼기 그냥 G2는 뭐죠? 오영아 뭐지? G1 빼기 G2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가 켤레 취하니까 요놈이 됐어요. 그럼 G1 빼기 G2는 얼마야? 오, 그렇지. 1 마이너스 3i. 여기다 다시 바 해주면 돼요. 다시 바 해주면 돼요. 바 했다가 바 또 해주면 돼요. 또 해주면, 자. 제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i. 자, 쓸만한 거.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그냥 쓰지 않아요. 한번 가공해줘요. 가공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G1 곱하기 G2 곱한 다음에 바시우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얘가 4 마이너스 2i예요. 그러면 G1 곱하기 그냥 G2는 얼마예요? 4 더하기 2i.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가공해줬어요.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사실 몰라 원래. 얘를 전기하게 되면 뭐가 돼요? G1, G2 마이너스 플러스 G1 마이너스 G2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G1하고 G2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G1, G2 곱한 값이 얼마? 여기 있다. 4 더하기 2i. 그 다음에 G1 빼기 G2가 a에 있어. 오, 누구야 누구? 1 마이너스 3i. 1 마이너스 3i. 앞에 플러스 보니까 정말 좋다.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문자식 계산하듯이 계산하면은 4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좀 전개를 해주는 거야. 필요한 건 이건데 필요한 건 누구야 이거? 필요한 거는 G1, G2 곱한 거하고 G1, G2 이렇게 뺀 거야. 얘가 필요해. 나와 있는 건 다 쉬운 거. 얘 남편밖에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부인 좀 데려와. 네, 켤레는 뭐 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가지고 이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요. 이제 생활하면 되겠다. 근데 주어진 조건식이 있는데 얘들아,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식을 갖다가 주어진 식을 그냥 그대로 쓰는 일은 많이 없어. 응? 예를 들어 나오려면은 지금 저기 줌으로 화면을 보다 보니까 매번 이제 잠옷 바람으로 이제 그 줌 화면을 켜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절대로 얘기는 안 해요. 나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다고 난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잠옷이 안만 해도 분홍색 꽃무늬 있고요. 네. 그런 잠옷인데, 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뭔가 좀 머리도 감고요.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해요? 모자 쓰고 나오죠. 그죠? 머리 안 감으면 모자 쓰고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주어진 조건식이 있으면 조건식을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쓰지 않아. 한번 가공했습니다. 됐나요? 혈례복소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공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또 왠지 안심이 안 되지. 안심이 안 되지. 여기에 유제 문제가 있거든요. 유제 문제 4-14번 문제가 있어. 앞에 있어, 여기. 4-14번. 여기 있는데, 유제 하나만 지금 바로 노트에서 좀 해보세요. 노트들 다 있나요? 저기, 성민아, 저 노트 몇 개 좀 줘. 한 목표 줘. 자, 지금 노트 한 거 써서 뭐야? 꺼내내다가 또 받으려고. 미영이 욕심 많아요. 하나 더 줄게. 여기서 전문가 집단 노트 쓰는 사람은 뭡니까? 찌릿. 왜 여기서 전문가 집단 노트를 쓰냐 말이야. 네. 왜? 지금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가공을 해야 된다. 자, 있는 사람도 성우하고 성재도 성우, 성재. 네. 지금 해보세요. 내가 앞에다가 해볼게요. 내가 하는 거 옳은 거 아니야. 실수하는 거 보여주려고 앞에다가 막 쓰는 수도 있어.
보통의 복소수가 아닌 다른 데서는 보통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되거든요. 구하라고 하는 것도 주어진 조건 한번 가공시켜봤어요. 요렇게 바뀌네.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인데 정리가 된 거 해봐야 이거야. 도대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실패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실패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제 문제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비슷한 거 어떻게 뭔가 복소수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기술이 안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보통 다른 데 수식에서는 그냥 수식 다항식이나 항등식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데 안 나와. 실패했어요. 자, 성공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앞에 있던 예제에서 자, 요 놈을요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주어진 식이요 알파분의 4 베타분의 4 엥? 저기 1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4분의 1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얘를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왜 4를 갖다 썼을까? 전에 해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알파바가 4다. 그래서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바도 역시 이놈이더라. 자, 그래서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여기서는 찍찍 나가서 알파바 더하기 찍찍 돼서 베타바. 얘는 그냥 처음에 주어진 식 이거 필요도 없잖아. 처음에 주어진 식을 여기 주어진 이 부분 식을 갖다가 이건 실패. 자, 얘가 바로 얼마다? 4다. 주어진 식을 갖다가 4를 곱해주고 4로 나눠준 거 요거 해줘야 되죠? 곱하기 4분의 1까지 해줍니다. 얘가 얼마다? 네. 이 부분 계산한 게 얼마? 4. 알고 보면은 쉬워요. 알고 보면은 쉬운데 이거 4로 쓸 생각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거 맞아요. 이건 잘 못하는 거 맞아. 이거는 그래서 암기해둬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예제예요. 거의. 상당히 좀 특이한 방법을 쓰죠. 지금 쓸 때. 특이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게? 가려서 가려서 안 보인다고?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자, 갑자기가 이동을 해줘야겠다. 어디로? 이쪽 옆자리로. 이동을 좀 해줘. 할 수 없지. 자, 저쪽에 옆자리로 한 칸 건너뛰어서 있으니까. 자, 주어져 있는 이거 카메라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주어져 있는 자, 얘를 갖다가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1 되니까 1을 4로 만들어주고요. 4분의 1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수식 변형이 식 변형이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요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눈에 띄게 되면은 이거 공부 많이 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 해가지고 출제를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별도가 커요. 잘 좀 기억을 했어요. 이거 생각하는 방법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는 아이디어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디어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수학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풀 수 있고 아니면 못 푸는 거.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풀이 방법이. 자연스러운 풀이 아니야. 이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풀고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풀고. 그래서 이제 그 변별도가 굉장히 큰
그런 형태의 문제야.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요, 이거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조금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 부분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진입 판정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잘 이런 형태의 문제 잘 나오지 않아. 자, 볼게요. 테스트 할 때는 여기서 진입 판정 문제 테스트 할 때는 옳은지 안 옳은지 진입 판정 테스트 할 때는요. 자, G를 갖다가 A 더하기 BI 꼴로 써가지고 테스트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야. 자, G1 바하고 G2 바 같으면, 자, G1을 갖다가 기억 볼게요. G1을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G2는요, C 플러스 DI라고 할게요. 그런데 G1하고 G2의 바하고, G2의 바는 누구야? C 마이너스 Di야. 이렇게 같더래. 같다는 얘기는 A하고 C가 같아야 돼요. B하고 D하고 마이너스 B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려면 G1은 A 더하기 BI고요. G2는요, C가 A하고 똑같고 더하기 빼기 BI 이렇게 되는 거야. G2는 이렇게 서로 켤레야 돼. 그러니까 G2는 G1의 켤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이 문제는 없지요. 왜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되면 양쪽에다 똑같이 바 씌워요. 그럼 뭐가 돼요? G1의 바는 G2의 바의 바는 그냥 G2가 되죠. G1의 바는 G2.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캘리버스 석재 사용하면. 그래서 쉬운 걸 갖다가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A 플러스 BI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해줄 수가 있다. 자, 이해네. G1하고 G2 바하고 똑같은 얘기는 A 더하기 BI 한 거하고 C 플러스 C 마이너스 DI가 똑같으면 켤레예요? 얘가 실수 G1 더하기 G2가 자, 볼게요. 같다면은 이렇게 났어요. G2를 같다면은 그냥 C하고 A하고 똑같고 D하고 마이너스 B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G1 더하기 G2를 한다는 얘기가 뭐 한다는 얘기야? A 더하기 BI하고 G2가 얼마야? G2는 C가 A하고 똑같고요. A 빼기 BI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뭐가 돼요? 2A야 그냥. 2A.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시 할 수 있죠. G1이 G2의 켤레하고 똑같다. G2가 그냥 G2를 A 플러스 BI로 두면은 G1은 A 마이너스 BI구나. 두 개 더하면 그냥 2A 그냥 나오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좀 과했죠. G1하고 G2하고 똑같으면은 G1하고 G2하고 똑같다. G2를 먼저 그냥 하나만 잡아주고요. 굳이 이렇게 비교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똑같이 얘가 나옵니다. G2를 A 더하기 BI로 쓰면은 G1이 뭔데? 얘 켤레래. A-BI래. 문자 처음부터 그냥 많이 만들지 말고 비교해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자, G1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이 0이면 G1이 0이거나 또는 G2가 0이어야 된다. 자, 볼까요? 아니, 실수해서요. 실수해서 G1 곱하기 G2 두 개 곱한 게 실수이면은 0이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복수수에서는 어떨까? 허수에서는 어떨까? 혹시 0이 아니라면은 둘 다 0 아니어도 곱해서 0 나오는 거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왜냐하면은
요런 꼴로 써가지고요. 요런 꼴로 디귿 볼게요. 요런 꼴로 써가지고 곱해볼게요. 곱해볼게요. A 플러스 BI 하고요. C 플러스 DI. 곱해보면은 얘는 A, C 마이너스 BD 더하기 AD 플러스 BC. 이렇게 돼요. 얘가 0이 되려면은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어야 되거든요. AC하고 BD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AD하고요. AD 하고 더하기 BC가 0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얘가 더 복잡할 때 얘도 이렇게 하면 기립법 썼구나. 이거 계산하려면은 상당히 좀 그래요. 지금 이게 쓰기가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A가 0일 때, C가 0일 때, 뭐 B가 0일 때, 누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점을 너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비례법이라는 방법이거든요. 비례법을 써줄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자, G1이 0이 아니라고 해보자. 응? 자,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0 되는 그런 G1, G2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둘 다 0 아닌데 곱하니까 0이 되는 그런 놈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됐나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G1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누게 되면은 0 나누기 G1 얼마예요? 얘 그냥 0이에요. 0은 뭘로 나눠도 얘는 0이거든요. 뭐야 이거? 처음에 0 아니라고 그랬는데 0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계산해보니까 G2가 0이 돼야 돼요. 모순 되잖아요. 지금 처음에 0 아니라며. 이런 모순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0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갖다가 비례법이라고 하거든요. 2학기 부분에 나와요. 1학년 2학기 부분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G2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G2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G2로 나눠보자. 그러면 G2 이렇게 나눴어. 그럼 G1이 0이 되는데요? 뭐야 이거? 둘 다 0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보니까 가정해놓고서는 보니까 G2가 0 되고요. G1도 0 되고요. 못 쓴다는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 말이 맞는데 이걸 갖다가 부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가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죠. 자, 저 뒤에는 홍분이 있어요. 홍분이 원빈보다 잘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빈보다 잘생겼어. 원빈 아저씨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거 당연히 옳지 않죠. 옳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죠? 그래, 원빈보다 정말로 잘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많겠죠. 근데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없는 걸로 봐서는 원빈보다 잘생겼다는 건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요, 증명하고 이거 필요한 것보다도 마지막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용은 좀 어려워요? 내용은 좀 기억해 주세요. 뭐다? 복소수에서도 곱이 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둘 다 0 아닌데 곱해서 0 되는 거는 없다. 실수 아니고 복소수로 가도 허수로 가도 없다. 그런 거. 됐나요? 그런 건 없다. 두 숫자를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고. 둘 다 0 아닌데 곱해서 0 되는 숫자는 얘가 실수건, 허수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곱해서 0 되는. 자, 이것은 이해가 돼? 자,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네.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찾았는데요? 해가지고 그런 거 혹시 찾게 되면은 얘기하세요. 자, 다음에 필수 이제 10번 형태인데요. 10번 형태인데, 자,
필수지 10번 들어가는데 필수지 10번 전에 이런 걸 계산하실 때는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얘를 갖다가 루트 3i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루트 12i 곱하기 루트 3i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7i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계산하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 실전 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세요. 얘 계산하면은 루트 3i 더하기 얼마? 2 루트 3i 루트 3i 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 나오고요. 3, 4, 12 루트 3i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배를 쭉 해주시면 돼요. 분배 쭉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곱하면은 3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6 i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 i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 곱하기 3 72 i 제곱 그래가지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6 마이너스 6 플러스 72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바보죠. 이건 바보고요. 직접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루트 3 앞으로 끄집어냈죠. 루트 3 끄집어내요. 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죠. 이거 3 루트 3i 계산부터 먼저 하죠. 얘 곱하기 마이너스 9 루트 3i 계산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27 곱하기 3i 제곱 해가지고 플러스 81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주세요. i 끄집어내가지고요. 자, 뒤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세요. 얘는 2 더하기 루트 9i 3i 2 마이너스 3i 2 마이너스 3i 2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고 루트 마이너스고 돼 있으면 루트 9i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 만들어준 다음에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전에 한번 봅시다. 요거를 자 앞에 볼게요. 자, 우리가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일 때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중3 과정에서 봤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돼 있으면요. 그냥 루트 A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루트 6 이렇게 써졌잖아요. 맞나요? 수민아? 봐봐 이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하나,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 시험 문제 몇 번 나온다? 한 10번 이상 나올 거야. 10번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한 년 넘어가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 자, 이거는 확실히 알아.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3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b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정말 그냥 이렇게 쓰면 될까?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되죠? 루트 2i 그 다음에 루트 3 i는 그냥 문자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냥 이거 루트 6i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줘라? 그냥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는군요. 그렇죠. 내가 계산 규칙을 지금 알려줬다고 해서 이
이 규칙을 가지고 계산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어요? I 써서 계산해라. 나중에 꼭 엉뚱한 짓 하는 놈들 있어. 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네, 계산 규칙 알았어. 그런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여기 중요해요.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봐봐요. 루트 여기도 마이너스고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루트 2i에다가 루트 3i 계산하면 루트 6i 제곱. 어머, 이거 웬일이야? 마이너스 루트 6 돼요. 그냥 곱하면 뭐가 돼요? 루트 6 돼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나와야 돼. 이렇게 뜬금없이. 그래서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야 돼요. 둘 다 음수면.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규칙을 가지고 숫자 계산할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뭐뭐 i 요거 갖다가 루트 2i 요렇게 해야지 계산 안 틀립니다. 이거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죽어요. 정말. 자, 이렇게 계산. 자, 이건 그러면 왜 나오느냐? 뭐 때문에 나오냐면 A, B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소리구나. 됐나요? 그걸 이렇게 줍니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예요 라는 소리를 갖다 이렇게 줘요. 그런데 뭐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뭐 너는 성립하는 거니까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가 성립해요 라고 하면 아, A 0이야 B도 0 이야 라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다. 표현을 갖다가 표현을. 됐나요?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경우에는 어떠냐? 나눗셈의 경우에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면요 그냥 루트 b분의 a로 쓰는 거 알아요. 어때서요? 언제요? 루트 3분의 루트 2 이거 그냥 루트 3분의 2로 이렇게 계산했었거든요.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혹시 나눗셈이 되는 경우에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얘가 혹시 아까처럼 마이너스 되느냐 하면은 자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해줘봐야 루트 2i 루트 3i 돼가지고 i 약분돼 버려요. 루트 2분의 3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그냥 얘를 갖다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루트 나눗셈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없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나눗셈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차이가 생겨. 나눗셈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자 봐봐요. 두 개를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 얘하고 3 루트 마이너스 얘는요 루트 3i 분의 루트 2 얘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i분의 1이에요. 실수하면은요 분모 실수하면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i 곱하면 마이너스 i 이쪽이 돼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밑에 분모가 있고 위에 양수가 있으면은 계산할 때 어떻게 줘라? 마이너스 3분의 2 써주고 앞에 마이너스 4 써줘야 된다. 여기서는요 루트 3분의 루트 2i 루트 3분의 2 분자의 i가 있어.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됐죠. 그래서 희한해요. 누가 양수이고 누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때 누가 음수냐에 따라서
분자인 놈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데 분자가 양수면 또 이번엔 마이너스 바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두 숫자만 갖다 쓰면 돼요. 희한해요.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곱셈의 경우에는 둘 다 음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요. 한 놈이 양수건 두 놈 다 양수건 개뿔 그냥 무식하게 멍청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조심할 게 없어. 그런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죄다 그냥 조심할 것 없이 얘예요. 죄다 둘 다 음수인 경우에도. 그런데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분모가 음수이고 a도 음수인 경우 아니고 a는 양수인 경우. 여기 는도 들어가요. 왜? 0 되는 건 마이너스 4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 이런 조건이 성립합니다 라고 나오면은 아 분모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음수고 A 양수구나. 하정아 그런 얘기야. 알겠냐? 자 여러분들이 근데 요런 게 있는데요. 이것의 용도를 이제 뭔지 물론 이렇게 지적분 용도로 손 들어지는 거 싫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커 보이나요? 손이 굉장히 커 보인가요? 근데 난 놀랬어요. 난 내 손이 그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손 대보니까 이 손이랑 내 손이나 차이가 없어. 내 손이 굉장히 큰 모양이야. 내 손이 그렇게 커 보여? 거의 대본인 것 같아. 네. 짝짝꿍 하면 돼요. 눈치 커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준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직접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계산해라.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루트 2i, 루트 3i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나오는 이유는 뭐다? A, B가 각각 조건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계산하실 때는 이거 둘 다 음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다가는 머리털 아파서 머리털이 아프지 않죠. 머리 아파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 루트 마이너스 5 있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고친 다음에 i를 문자처럼 치면 무조건 계산할 일이 있으면. 그러나 자 바로 이런 문제예요. 11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보세요. 조건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조건이 나온 거야.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뭐다?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에는 A도 음수고요. B도 음수인 경우에, 물론 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준 겁니다. 됐나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A가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식은 A 음수니까 절대값 뺏기면은 마이너스 A. 자, B 음수예요. 3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B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B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3 마이너스 B 그대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괄호 있고요. 마이너스 4 있으면 일단 괄호로 바꾸시고 여기 안에 있는 거. A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9 이런 거 넣어봐. 음수잖아.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요. 괄호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주는 거지. 마이너스 A 더하기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A 날아가요. 2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해서 문자식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수민 알겠니? 자, 여기 문제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이거 계속 중간에 조건식으로 나와요. 얘가 만족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버거부터 나오는데요. 분모에서. 그러면은 누가 음수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x-1이 음수이고 x 플러스 2는 뭐다? 양수이다. 0인과 상관없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부호가. 그래서 x는 얼마?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아하! x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됐어요? 저기 화면에 있는 이제 성재가 있는데요. 성재, 굉장히 애가 성품도 올바르고요.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머리도 좋고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예요? 하인이는 얘기하겠죠. 매세를 사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칭찬하면은 뭐예요? 선생님한테 매세를 사드렸구나. 네. 매세가 뭔지 알지? 매세. 우리 학원에 오기 전까지 매운 새우, 근데 다들 매운 새우깡을 매세라고 다들 줄여서 얘기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네. 매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 매세. 네. 졸업생 중에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직도 매세 못 끊으셨어요? 예? 매세를, 네. 매세를 왜 끊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김치찌개 끓이다가 양파 없을 때는요, 양파를 넣어봐요. 맛있다? 네? 진짜로 맛있을까? 놀러 가가지고 넣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새우 육수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새우 육수, 된장찌개 끓일 때요. 새우깡을 같이 넣어, 특히 매운 새우깡 같이 넣어보세요. 부셔가지고. 맛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아니에요. 넣어봐. 맛있나 맛없나. 진짜예요. 그거 맛있어요. 맛없다면은 그놈이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더 굶어가야 돼.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 x의 범위가 얼마다? 이 범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범위를 주는 거예요. 양수다 음수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제발 절대로. 이거 갖다 계산하라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이 규칙대로 계산하다가 막 헷갈린다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너무 착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범위에 있으니까 뭐 0이라는 숫자 한번 넣어보면 되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x 더하기 2 그대로 써주면 돼. 얘는요. 0 넣어보면 이 새끼는 음수야. 그러니까 부호 바꿔서 나와야지. 그래서 아하 이 식의 값은 3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이용해서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성민아 계산하지 마. 네. 자 그러면은 네. 얘를 갖다가 둘 다 양수니까 네. 계산 규칙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문제지. 이거 좀 특수하게 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는 뭐 없겠네요. 계산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계산 규칙을 알려주는 문제고 실제 문제는 바로 뭐다? 19번, 18번은 계산 규칙을 암기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일 뿐이지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시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19번이냐 9번이냐. 자, 그래서 19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19번 문제를 지금 각자 해결해 보세요. 벌써 다 했니? 자, 지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가시는 게 좀 이상하게 가셨네요. 네, 학생들이 있으면 막 흥분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음수 양수까지는 안 헷갈리는데 여기 부등식에 는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는 들어가요. 0이어도 상관없거든요.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상관없거든요. 다 는 들어가요. 그런데 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모는 0 되면 안 되니까 거기만 는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 다 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우엔 0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최종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2라고 2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라고 2하고 두 개가 되겠고요. 자, 이거 잘 되셨어요? 이게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10분간만 쉬었다가요. 10분간만 쉬었다가 10분간 쉬는 동안에 너희들 제 촬영은 잠깐 푸는 건 잠깐 묻히고요. 좀 힌트 좀 보도록 할게요. 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과제물로 제출되어 있는 거. 자, 복소수를 갖다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됐다. 이 표현은 이 복소수가
바로 어떤 수였다? 순, 허수란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다. G가 순허수다. 같은 표현이고요. 제곱했더니 양수가 0 이상 나왔다. G가 처음부터 실수였다. 자, 이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오고요. 특별하게 이 아래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위에 거밖에 안 나와요. 직접 제곱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순허수였다. 얘를 A 플러스 BI 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고 이렇게 놔두셔야 돼요. 첫 번째 것은 자, 얘는 그냥 열심히 진입 판정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뭐가 돼요? A-BI고 해주니까 얘는 항상 2A가 돼서 항상 실수가 돼요. 얘는요, 계산해 주면은 여기서는 A 더하기 BI에다가 빼기 A-BI. 그래서 얘는 2BI가 돼서요, 무조건 허수가 돼요. 무조건 그것도 순허수가 돼요, 이거. 순허수가 돼요, 순허수. 얘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돼가지고요, 무조건 실수가 되고. 얘는요, 어떻게 되냐고요? 네. G바 실수 나오고, G 더하기 G바도 실수 나오고, 놀랍게도 뭐가 나옵니까? 네. 1 돼가지고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해가지고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지 말고요. A 더하기 1 더하기 BI 하고요. 이렇게. A 더하기 1 마이너스 BI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문자처럼 보고 계산하시면은 계산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A 플러스 1에 B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에는 순허수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실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계산하라는 거 뭐뭐 I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뭐 I 이렇게 해요. 루트 2는 루트 2I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하시라는 거고요. 4번은 뭐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4번, 5번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부등식을 조금 잘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서 중학교 때 잘 안 됐던 것 여기서 좀 연립부등식 완전하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도 음수 그런데 0 돼도 괜찮아. 0이면은 상관없잖아. A 0이면은 음수가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상관없잖아. 얘도 0 이하. 그래서 여기는 A를 이항시켜줘. 그럼 1보다 크네. 여기는 A는 3 이하. 그래서 표현하면 1부터 3까지 1과 3 사이다. 콜라가 아니다. 사이다. 1과 3 사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열심히 계산해 보시는데 이 조건은 뭐다? 7번의 조건은 뭐다? A, B 둘 다 음수다. A는 음수다. B도 음수다. 근데 B는 0은 아닌 모양이구나. 분모 있는 거니까. 음수다. B는 음수고 C는 양수다. 그래서 A는 음수, B는 음수, C는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절대값으로 씌워주고요. A 더하기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그래서 부호 바꿔줘야지.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절대값을 먼저 갖다가 가도 되고요. B 마이너스 C 써야 되는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B 마이너스 C는 B가 음수 에다가 마이너스 C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C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C 음수. 다 음수네. 그러니까 이거 부호 바꿔줘야겠네. 부호 바꿔서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 있는 거고요. 괄호치고 C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C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는 걸로 볼게요. 여기에 괄호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괄호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이 부분들 잘 안 되면은 복소수 부분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루트 있고 제곱 있을 때, 제곱 있고 루트 있을 때, 식계산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 식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잘 성장하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해서 계산해서 이거하고 복소수 레벨업 하나 해주셔야 돼요. 1레벨짜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B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했던 망했어?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알게 되는데. 몇 번을 알려줄까? 몇 번 하나만. 그래요. 5번. 어차피 나 하나만 알려줄게요. 확실하게 풀어줄게요. 자, 루트로 돼 있고, 여기 음수가 나오는데 계산해 보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에 있는 식, 얘가 음수고, 분자에 있는 식은 0 이상일 때, 양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분모는 는다는 거니까 0이 되면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얼마?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 0부터 1까지. x는 이 범위에 있는 거야, 이제. x는 이 속에서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부호 헷갈리면은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얘는요, 루트 있고 제곱 있으면요, 일단 절대값으로 가세요. 절대값으로 가세요. 자, 너 양수냐 음수냐 해보니까 x가 이 범위에 있는 걸 대표적인 숫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2분의 1 대입하면 이 식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요. 음수니까 절대값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절대값 씌우면 2분의 1 되잖아. 그냥 이 식에다가 2분의 1 대입해도 똑같이 2분의 1. 같은 식이야.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아. 이렇게 써주면 돼요. x가 이 범위에 있는 숫자일 때는 그냥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나 그냥 이 식에다 그냥 대입하나 차이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식 계산하면은 얼마다? 이 식의 값은 항상 3이에요. 무조건 3이에요. 어우, 재밌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 수원까지 계속 듣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 통해서 풀어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